대부분 모든 카드는 절대적인 성량보다는 상대적인 성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카드마다 상대적 성량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황제 카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인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딱딱하고 굳은 분위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반면에 카드가 전혀 주체성이 없이 다른 카드에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를 실체성이 없어서 그림자 카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림자 카드라는 명칭은 제가 붙인 것이며 그 이전에 결코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명칭은 저만의 고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자 카드의 작용은 모든 스프레드에 적용이 됩니다. 직관타로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만이 보시기 바랍니다. 달 카드입니다. 메이저 카드에는 그림자 카드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방향이면 어두워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달카드 정방향에 해당하는 사람은 백치미가 있거나 혹은 눈빛이 흐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달 역방향이 주제입니다. 달카드의 역방향이면 먼 동이 트고 길이 보인다인데 도대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주변 카드 배열을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극히 드문 예로는 아기가 태어나는 어머니의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타로가 이렇게 나오면 무사히 순산을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이나 대답 등의 내용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로 역방향의 새로운 길은 이직운 등에 있어서 새로운 직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애인을 바꾸는 파트너 체인지에도 나옵니다. 이것도 새로운 길이라는 의미에서 파트너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살펴보아도 만약 새로운 길이 아닌 그냥 그대로 가던 길이라면 달 역방향의 새로운 길이라는 카드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운에서는 시작 단계가 아니면 아예 사업이 망하거나 다른 것을 하는 경우에도 나옵니다. 아주 드물게 달 역방향하고 펜타클 에이스의 조합은 예쁜이 수술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펜타클 에이스는 아주 넓다를 의미하는데 펜타클 킹의 펜타클과 비교를 해보면 4분의 1 정도로 펜타클 킹이 적습니다. 따라서 펜타클 에이스가 너무 넓으니 이것을 좁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쁜이 수술입니다. 뭐 이런 것도 모르면 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완주구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그림자 카드입니다. 그 의미는 지킨다는 것이죠. 역방향이라면 당연히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정방향입니다. 누가 무엇을 왜 지키는가 하는 것은 역시 완주구 자체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주변 카드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다만 정방향으로 나오는 것이 일단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세상은 지키지 못하기에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창과 방패와 같아서 어떤 관점에서 지키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또는
존재했던 모든 전쟁들은 서로 자국의 이익과 신념 등을 지키려고 하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야만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대기 오염도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것은 완주구 역방향, 즉 지키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또한 전쟁만큼이나 더 힘든 문제입니다. 애증운에 있어서 완주구는 자존심이나 고집을 지키는 경우입니다. 약간의 다툼 정도는 있어도 일단 대부분 그렇게까지 나쁜 결과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역방향이라고 하면 문제가 틀려집니다. 사랑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카드라고 하더라도 질문에 따라서는 쉽게 그 상대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소드2는 결정을 못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카드만으로는 무엇을 갈등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드2의 갈등은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것을 특징을 합니다. 예컨대 남자가 총각이라고 해서 여자가 꽉 믿었는데 그리고 사귀었는데 유부남인 경우 남자가 곧 이혼할 테니 같이 살자고 한다면 이 말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갈등하면서 무려 수년을 그러한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미련이 남아서 갈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방향으로 나온다면 결심하고 결행하는 것입니다. 역시 무엇에 대한 결행인지는 주변 카드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이 있는 커플점에 있어서 그 카드 배열이 있어서 소드, 포, 정방향과 완성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성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근데 소드2 위에 있는 완성은 끝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이저 카드 21번째에 있는 마지막 카드죠. 천지 창조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소드2는 끝낼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펜타클 2의 경우도 갈등하는 것인데 소드2와도 비슷한 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펜타클 2의 갈등의 특성은 하나를 버려야 하는데 버릴 수 없는 갈등이 있는가 하면 둘 다 가지려는 욕심에서 비롯한 갈등도 있습니다. 역시 그 갈등의 대상이 재산인지 이성인지 높은 직책인지는 주변 카드의 상황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카드 배열에서 그러한 상황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역방향으로 카드가 나온다면 이 펜타클 2 역방향은 결국은 갈등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운에서의 펜타클 2 역방향은 뒤에 보이는 배가 모두 파산한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은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정운 등에 있어서는 둘 중 안에 하나만은 남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갈등이 끝이죠. 둘 중 안에 하나 남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양다리, 즉 두 명의 이성을 동시에 사귀고 있을 때 그것이 정리되고 하나만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든 많은 경우에 있어서 펜타클 2 역방향은
무엇에 대한 갈등이 무엇 때문에 멈추게 되었는지를 주변 카드를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소드 8입니다. 소드 8의 주관적인 생각만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방향의 경우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역방향의 경우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알았는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변 카드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타로는 광화문 내거리의 신문고와 같아서 이처럼 알았다라는 것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내 애인이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다 하는 등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억울한 사실을 안 것입니다. 펜터클 2에 대해서는 잠시 거론을 하였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펜터클 2 경우는 그림자 카드가 아닌 성향이 있으나 많은 경우에 갈등을 나타내므로 무엇을 대상으로 갈등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로 질문에서 알 수 있고 주변 카드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운에서 나오면 사업은 역방향으로 났을 때입니다. 사업은 다 망하는 특성으로 펜터클 2 역으로 나오면 하나도 남김없이 물속에 가라앉아 파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애정운 등에 있어서는 역방향이 되면 하나는 남습니다. 자, 끝으로 컵 7입니다. 컵 7은 세 가지 논법에 의하여 그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컵 7 정방향이면 모른다, 따라서 판단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맨 앞에 있는 모른다만 사용하게 됩니다. 컵 7 역방향이면 당연히 알았다, 판단했다, 선택했다가 됩니다. 물론 이미지의 사용은 거의 대부분 알았다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컵 7 정방향의 모른다의 경우 무엇을 모르는지, 컵 7 역방향의 경우 알았다는 무엇을 알았는지는 주변 카드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컵 7이 나오면 이처럼 그 대상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자, 여기서 소드 8과 컵 7을 비교합니다. 소드 8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컵 7은 다수의 대상에 대하여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든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으나 여기에서 그저 대표적인 거 몇 개를 골라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